죄송해요. 아닙니다. 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이혜경 전 센터장님 말씀이 다 이해가 가는 분도 계실 테고, 그런가 하면 주민자치 관련해서 활동하기보다는 시민사회나 의회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저희 멤버들 중에는 있어서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비교적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말씀씩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다 직면하고 있는 문제 일면들을 이렇게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답답한 마음이 이제 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서 더더구나 그럴 것 같아요. 음,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2016년, 17년에 헌법 개정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헌법 개정하면서 이제 그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뭐 그런 이제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국민의 기본권에는 국회의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재작년에 분권형, 그러니까 국민의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제대로 좀 국민의 권한에 맞게끔, 의사에 맞게끔 아, 국회의원을 뽑자라고 한참 이제 논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역시 좌절됐잖아요. 예.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를 네. 개선하는 것도 전혀 안 됐고, 그런가 하면은 2020년 12월 달에 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만들면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내용은 빠졌잖아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은 수민이 국가, 빠졌다. 예, 청원에 청문회 문제.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요청에 음, 의해서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음, 예. 그거는 획득해야 되는 것이지 저절로 얻어지는 것도 또 요청한다고 어, 이렇게 선심에 의해 가지고 상대의 선의에 의해 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역시 음, 이제 행정이라든가 국가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저 체계에 어떻게 보면 진면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혜경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한테는 그래도 어, 의지도 있고 힘도 있기 때문에 아, 절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상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뭘 할 건지도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민간 교육 관련해 가지고 인천에서 지금 민간이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미추홀에서. 네. 근데 어, 재밌는 게 뭐냐면 어, 자치위원이나 마을 활동가들하고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는데 어, 놀랍게도 어, 공무원들은 민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은 공무원의 세계, 행정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부 메커니즘과 의사결정 과정, 그 사람들의
이렇게 그 사업 방식에 대해서 네. 거의 몰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되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학습을 하죠. 1년에 30시간인가 뭐 이렇게 그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60년대 말부터 교육이 시작됐어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수십 년 네. 동안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하고 직접적으로 만난 경험이 우리는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 뭐 기껏해야 10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들이 행정이 이런 조직이었어? 라고 지금 깜짝 놀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권력이구나. 저건 퍼블릭 서비스 기관이 아니고 저건 하나의 권력이고 우리를 통제하는 수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뜨거운 맛을 지금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한 말씀씩 하기 전에 그래도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인사 나누는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혜경 선생님께 질문할 내용 있으면은 질문하시고 또 자유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 순서대로 제 화면에 있는 순서대로 함수연 선생님 김천에서 선생님 하시는 오랜만입니다. 예, 간단히 네.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 김천에서 살고 있는 함수연입니다. 올해 2월에 명퇴를 했고요. 그러시네요. 네. 김천교육너머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 서울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이 주민자치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수다 모임도 하자, 뭐 이러는데, 그 사회 구조적으로 저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정말 다들 시간이 없다고 해요. 바쁘고 힘들어서 저녁에는 또 쉬어야겠다. 정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서너 명이라도. 이게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에 희망이 있습니다. 최현정 선생님과 함께.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 김성구 선생님 오셨네요. 그 손 내리셔도 돼요, 이제. 팔 아프시겠다. 손 어떻게 내리는지 몰라요. 손 그냥, 내리기 있구나. 예. 저 전에 그 풀뿌리 시민회의 뭐 최경호 대표나 하여튼 거기서 공론장에서 장암사회복지관에서 처음 만나 뵀는데요. 하여튼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동네 주민자치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번 문자 오고 그럴 때마다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줌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참석하게 됐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랑 참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김현식 선생님.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음소거 하시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저는, 그냥,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해가지고, 내가 아주 중요한 업무를
봤습니다. 여러분,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보다가 이제 일단 중지를 하고 건강 회복하는 게 문제라 가지고 그렇게 좀 근데 건강 회복이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건강 회복한다고 지역으로 왔는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민자치가 돼 있었으면 주민자치에서 이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왔으니까 와가 몸이 안 좋았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을 알지 이러면 고쳐야 되고 뭐 병원비도 좀 병원에도 좀 데려가고 어떻게 앞으로 그 사람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건 이런 게 또 지방자치의 아주 묘미인데 솔직히 같은 동네 사람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고 이렇게 세상 사는 건데 근데 시골 같으면 괜찮죠. 들어가면 이제 뭐 이사 가면 뭐 동네 발전기금 내라 그러지만은 조금씩 아프면 동장이 쫓아가가 약도 사다 주고 뭐 그런 거 참 좋은데 저도 뭐 지금까지 이렇게 요즘 와서 회복해가 다시 사회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산업사회에서 조금 어떤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은데 또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떻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실제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겠죠. 죽기 전에. 전해줘야 이 사회가 또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걸 그런 분야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또 출세하겠다고, 뭐 성공하겠다고,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또 재벌이 되겠다고 설치하다가 이제 불의의 이제 이 사회에 계기되는 그런 우리 참 험악한 사회가 참 위험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학위까지 받고 열심히 또 이렇게 사시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예, 우리 그 김영익 선생님, 대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인데, 예, 대구에서 근데 대구가 그죠 산업의 옛날에 중심이었기 때문에 대구에 그 산업에 전속돼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그렇게 없어져 가지고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대구가 또 그렇고 보수적이고 네, 보수적이라는 게 대구에 있는 인재들이 전국으로 또 좀 퍼져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치적으로도 또 나눠져가 있고, 네. 자기 그거를 출세를 위해서 또 자기 지식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참 중요한 말씀들인데, 이게 또 서로 또 다른 분들도 인사를 나눠야 돼서,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주민자치가 돌아가는 방향이 좀 그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꿋꿋하게 사시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그다음에 허인혜 선생님, 인천으로 돼 있어요, 이제. 그 강화로 이사 가셨죠? 네, 저 강화로 이사 가가지고 오늘 인천 전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장님이라고 또 그러고 제가 토요일 날 마침 시간이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2년 전에 퇴직했는데 이제 정부직 공무원이라 또 공무원 내에서는 마이너리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중앙부처 소속이었으니까 지방에서 하는 거에 가면은 또 다르죠. 이상이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저는 아까 이 선생님이 얘기하신 걸 들으면서
행정조직이라고는 하지만 그 행정조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때는 공무원 아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1년 만에 이 사무관 이런 사람들이 그 보여주는 그 학습력은 진짜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거든요. 그게 그 포지션에 딱 배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날부터 이제 뭐 해명자로 쓰고 국회 답변자로 쓰고 막 그러는데 다 해내거든요. 학습력도 무섭지만 그 조직이 그것을 요구하고 이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서바이벌하는 그 문화가 굉장한 그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무원들은 하루에 10시간씩, 9시간씩, 8시간씩 근무하는 풀타임 공무원이고 그리고 굉장히 조직이잖아요. 권력지향적이든 효율지향적이든 조직이니까 그렇지만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루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기다가 올인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은 학습 경험도 하기도 어렵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3의 경로가 아니면 경쟁이 안 되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민간인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학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학습 모임에서도 학습하고 학습 모임들의 연합회에서도 학습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환경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나는 돈 받고 일을 하는데 돈 안 받고 자기 돈 써가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부끄럽다 그런 생각 좀 했거든요. 근데 돈 같은 거 그런 거 크게 생각하지 않고 뜻이 있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훌륭한데 그것이 어떻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효과로 이렇게 집약돼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플랫폼에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구조화 내지는 조직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될 거고 그래도 뭔가 찾아야겠죠. 그 힘이 집약되는 방식이.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라서 그 부분이 제가 학습되면 저쪽에서 조직화해서 비조직화하지만 나름대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그 방식을 배우기를 희망하거든요. 반대로 이쪽에서도 굉장히 조직화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그 방식이 가지고 있는 힘과 한계를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뭔가 이렇게 시너지가 되지 안 그러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 계셨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울산의 우리 그 김용진 장학관님, 예. 역시 어공이십니다. 예. 소리가 네, 채팅을 하셨네요.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예, 문자로만 됐어요. 인사를 예, 드립니다. 조금 그런. 예, 그 다음에 춘천의 우리 김윤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마 지역에서도 이제 주민자치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할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춘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마을 공동체나 이제 주민자치회나 시민교육을 함께 이렇게 아우르는 형태의 이제 재단 출범을 했다가 이제 그 부분에서 변화가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시기를 좀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에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금이라던가 아니면 그 수평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주민의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실체적인 과제도 도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꼭 주민자치회라는 제도나 이런 구조적인 틀을 넘어서는 어떤 그 주민의 참여들은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서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한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구조를 좀 풀뿌리 기반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좀 힘을 키우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다양한 공론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춘천도 서울 못지않게 지금 급격한 변화 과정에 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광주의 권기영 선생님, 예, 광주, 예, 광주 나와주세요. 네네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네, 중간에 막 또,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주민자치 이렇게 워크숍을 하다 보면, 뭐, 좀,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살짝 더 의미 있게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는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안타깝고, 이 동원되는 느낌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런 동기가 없이 이제 모이는데, 그 모이는 것 자체도 진짜 어떻게 좀 형식?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워크숍을 해서 결과 도출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되어 가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것을 또 누구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양한 그 각도에서 되게 필요한 좀 변화를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변화가 조금씩이라도 좀 일어나려면 주민들 스스로가 좀 인식을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시키면 난 잘해 이렇게 되게 적극적이신 분들이 음, 해맑게 웃으시면서 음, 나는 이렇게 되게 하라 그러면 나는 잘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주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가끔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또 들으면서 더 들었습니다. 네. 예, 다행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다음에 김성걸 선생님 오셨고 민혁기 선생님, 예, 쭉 이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예, 김성걸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김선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시 덕양구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 학생이 홈스테이로 와서 지금 제가 이제 맞이한다고 늦게 좀 들어왔고요. 저는 그 전에 은평구에 이제 좀 오래 살 때 뭐 자치 관련 뭐 이런 활동을 조금 했는데 지금은 조금 거기서 좀 약간 좀 물러났다 그럴까요? 멀어져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 뭐 공동체적인 어떤 마을을 만들어 볼까 뭐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마을 활동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런 활동을 이렇게 해보니까 약간의 일반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게 효능감인 것 같은 효능감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 과연 해서 뭐가 될까?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좀 빠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빨리 좀 우리 박 대표님 같은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그나마 이제 조금씩 긍정적인 결과를 이제 가져오면 그런 것들이 다른 이제 간접적이지만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간접적인 어떤 효능감을 좀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이제 기대와 희망을 이렇게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그렇군요. 예, 예, 민혁기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달고 왔습니다. 예, 저는 인천에서 이혜경 단장님께 정말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제가 지금 많이 떠들고 있는 얘기도 사실, 이혜경 단장님 또 이제 센터장으로 계실 때 또 그때 한참 또 배웠던 것들을 저도 지금 입으로 많이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이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 현장이나 마을공동체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이제 행정들은 이제 계속 접하면서 이제 사실 고민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고, 어, 뭔가 주민자치가 잘 안 되거나 마을이 잘 안 되는 게 오롯이 주민의 탓인가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누군가들은 이게 일방적인 주민의 탓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다른 한편 공무원들이나 행정에서는 아까 이제 박 교수님께서도 공무원들은 너무나 주민들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알면서도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면서도 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야 된다고 여기지만 스스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지점에서 풀어내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그 이혜경 단장님께도 살짝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마을이나 아니면 이제 시민 영역에 지금까지 계속 해 왔었던 공모사업 방식의 이 지원책이 과연 어떤 결과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 너무 중요하다고 저도 여기고 있고 이런 공론 구조를 통해서 주민들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화시키는 거 이거는 같은 마음을 품는 주민 주체들을 만들어내는 데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천에서도 좀 오늘처럼 계속 뭔가 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그래도 서울에 비해 이제 뭐 제가 지금 서울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서울은 뭐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마을 만들기부터 뭐 그 뭐 협치 자치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다가 거의 지금은 뭐 이렇게 굉장한 정도로 위축돼 있는 상태인데 극복의 대안을 전반적으로 잘 못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인천은 이렇게 새로운 시동을 이렇게 걸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다행스럽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무원이 잘 주민들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의 삶과 그 생활 세계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아는 거죠. 통치술을 배우는 거죠. 굉장히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술로서의 기술이지 삶의 세계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조직과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것은 전혀 아니고 삶의 세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모르죠. 무시해 버리죠, 그냥. 네. 우리 울산의 김용진 선생님 장학관으로서 이렇게 오늘 느끼신 점 좀 말씀해 주시고 박정인 지원관님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네, 예. 소리. 아, 예. 그러면 조금 준비하는 동안에 예, 박정인 지원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됐네요. 예. 그리고 예, 김선욱 선생님도 오셨고요. 예, 남유미 선생님, 예, 양미강 목사님도 오셨네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소리가 안 들려요. 연결 부분이 예. 소리가 들리면은 그때 말씀을 다시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8시 57분인데 자유롭게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도 9시 반 전에 9시 반 넘지 않도록. 네, 들리시나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들렸었는데. 헤드셋 소리 조절한 거지 뭐였지? 무슨 소리? 말하는 소리. 말하는 소리. 잘 들려요, 지금. 지금 잘 들리고 예. 있어요. 장학관님 잘 들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 돼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예. 이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저는 울산에 있는 김용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울산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팀이 있다가 지금 수학문화관에 있습니다. 저도 마을교육공동체를 많이 고민하고 울산에서도 이런 형태들을 교육청이라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교육자치기관을 통해서 학부모들과 우리 시민들이 우리 학교 교육에 함께 주체가 설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들도 공모를 시작했는데 공모를 뛰어넘어 가지고 말마찬 조금 전에 민혁기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이 교육감이라는 정치인이 진보건 보수건 떠나가지고 주민들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가는 게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안에서는 이제 사실은 교육청이라는 행정단체에서는 실적이란 거를 어쩔 수 없이 뭐 그게 치우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공모기관이 몇 개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 참여했다 이 부분들 그러니까 짧은 단위의 기간에 많은 치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주민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대상으로 객체화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주체를 이끌 수 있는 부분들 그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보면 교육 정책의 아젠다를 시민들이 제시하고 그 시민들의 요구 사항들을 단순하게 토론회 한 번 해가지고 그쳤다는 게 아니라 상시적인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행정 조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혜경 선생님 말씀하셨던 얘기들이 주민자치회 마을 공동체의 부분들이 많이 좀 울림이 왔을 거예요. 저는 최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광주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광주교육 시민협치진흥센터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그쪽에서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과장님이라든가 기관장으로 초청해가지고 그 공모지를 모셔가지고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특정한 주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제시한 주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소통 구조로 만들었고 그거를 공무원들이 와서 들으면서 자기네들도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한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듣고 저런 방식들이라면은 어떻게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우리가 말하는 공론 포럼에서 얘기하는 그런 형태들이 이제 좀 활성화될 수 있겠구나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청에서조차도 교육이란 말을 쓰면서 민주시민 교육이란 말을 쓰면서도 아직까지도 내려 보내고 또는 객체화시키는 이런 구조라면은 우리 공론 포럼에서 이런 것들 좀 더 활성화만 될 수 있다면은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의견들을 행정에 담아내고 그 행정이 주민들을 위한 그런 방식이 뿌리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인천 회장님 한 말씀 인사 겸 한 말씀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남유미 선생님, 예. 또 당진에 백향선 선생님 참여하고 계시네요. 예. 자, 그러면은 연결이 될 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인사 말고 나 좀 할 얘기 있었다. 작심하고 오늘 기다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껏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들 많으셨죠? 우리 홍영희 선생님 안산에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네. 많으셨었고, 다른 분들도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을 텐데 자연스럽게 말씀하십시오. 그냥 오늘 이 시간을 시민들이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전체가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참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사전에 주민자치회가 처음에 작년에 저희 안산은 작년에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사전에 아무런 그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이나 새로 들어오신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아무리 사전 교육이 없이 그냥 주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면서 그 행정에서 말하는 이 일들을 하게 된 거잖아요. 총회를 하기 위한
총회를 하기 위한 뭐 사업을 발굴을 하고 제한 공모 사업을 하고 마을에서 어떠한 의제를 찾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저희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주민자치에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하라는 대로 끌려가는 상황이 돼버렸어 저희는. 그러니까 아까 그 지역사회 플랫폼이라고 강의 때 동그란 그 플랫폼을 보여주셨는데 아무리 테두리에 공동체가 많고 뭔가가 모임이 많아도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그 역할을 이걸 집약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량이나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행정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바보 아닌 바보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제가 그 몸담고 있던 동에서는 사실 안산에서는 그 두 번째로 원래는 제일 많은 인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1000명 기준으로 두 번째 정도 되는 동인데 저희는 올 1월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고 이렇게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상황이 돼서 정말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학습을 통해서 주민의 역량을 아무리 강화를 해도 현재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다. 그러니까 또 구성 자체가 사실은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데 그랬으면 옛날에 저희가 그 저녁에 아까 모일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차담회 중요한 얘기신데 예전엔 반상회를 해서라도 얼굴들을 봤잖아요. 반상회라는 거 보면서 의견들을 모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 전혀 할 수 없는 오히려 그 민주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에는 전혀 이렇게 퇴보된다? 주민자치회가 그냥 일방적으로 몇 명의 인원으로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그리고 모든 그 지금 공모사업이나 제한사업들이 주민자치회를 통하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를 제한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게 가장 큰 지금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산이면은 그래도 그 마을 만들기라든지 시민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좋았었죠. 네, 네. 활성화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우리 이혜경 선생님 질문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다른 분 자연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행안부에서 표준조례 지금 수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저희 센터 사업으로 군구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협치 담당자들 같이 간담회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주민자치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인천 경기 지역 이 표준조례에 관련된 이제 설명회를 공무원들을 초대를 하고 수원 지역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정말 행안부는 노골적으로 손을 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동안 뭐 이렇게 기초교육, 사전교육 6시간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이제 주민자치위원을 이렇게 선정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알려졌었는데 저도 그날 처음 들은 게 간사 또는 사무국 제도를 아예 폐지시키려고 하나 봐요. 예. 그리고 이제 간사나 사무국에서 했던 역할 자체를 행정 공무원이 아예 대신하는 방식으로까지 행안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나마 지금 정도까지 올라온 주민자치회의 자치 역량을 정말 노골적으로 더 후퇴시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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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엘리트 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그 신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이한구 의원님, 예, 오셨네요. 한 말씀 하십시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버스 타고 오면서 들었는데 지금
음. 집에 안 올라가고 잠깐 앉아 있습니다. 아무튼 뭐 과제인 것 같습니다. 과제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방의제 21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을의제, 마을 계획이 이제 나왔던 거고요. 또 행정제도 속에서 이제 주민 참여에서 이제는 주민 주도, 주민 자치 이게 점점점 사실은 이렇게 전문화되고 강화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가장 최상위 그 가치 또 최상위 협치 조직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상위 가치와 협치 조직이 그 아주 세분화되는 이러한 과정에 참여와 새로운 분야별 협치들이 또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자꾸 시민사회하고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시민사회, 시민의 입장, 이 시민의 이 자치를 강화하고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시민이 시민사회가 이러한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면서 공동으로 대응해 왔는가? 주민자치의 간사 또는 사무국 이런 것이 이제 일부만 있었지만 없애려고 하는 게 저는 참여예산 지원센터들이 위탁으로 있다가 대부분 없어지게 된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진단과 성찰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좀 전체를 좀 이제 보고 우리가 어디를 최상위 협치 체계로 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분야별 또 다양한 이런 협치나 자치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나갈 것인지를 한번 다시 전체 큰 그림을 좀 다시 그리는 계기로 삼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과 시민사회가 그동안 뭐 인천 같은 경우 사실 대표적인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참여예산 지원센터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따로 이렇게 운영되면서 주민자치와 이 마을 공동체가 좋은 정치적 이 여건 속에서 한 단계 더 통합적이고 사실 당연히 그런 고민하면서 갔어야 하는데 지난 4년 동안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돼 있지 않으면서 결국은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각각의 이렇게 철퇴를 맡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관관의 관계 설정, 협치가 됐든지 협력이 됐든지 그런가 하면 이제 민간의 또 관계, 또 서로 협력 관계라고 하는 점도 되돌아봐야 될 지점이 있는 거라는 말씀을 좀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한참 문재인 정권에서 공론화 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사실 공론화가 정부가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동원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서 지역에서는 이제 그 사안과 관련해서 민간과 민간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오히려 이제 심화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도 제도를 도입한 다음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주민자치 내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거나 이제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주민자치를 후퇴시킬 수 있는 명분을 행정이 획득하는 이렇게 구실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우리들의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새롭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이한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그 협치가 되든 뭐 어떤 관계가 되든 중요한 것은 이 행정이든 그 국가든 간에 그 속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일합을 어쨌든 겨뤄봤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 스스로 이 삶의 세계 시민사회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아직 이렇게 단 한 번도 우리 역사에서 주체로 주체화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진단을 하거든요. 이 한국 역사 속에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 어려운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주체로 거듭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질문 속에 이제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고, 그거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누군가 그냥 선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도 그런 기회나 그런 역량을 주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라든지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쪽으로만 가게, 그게 어떻게 보면 힘의 관계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지난 10년이라고 하는 과정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박원순의 10년이 실제로 시민력을 강화시켰느냐, 시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했느냐라고 묻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로 이게 행정과 또는 권력과 관계 맺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현재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되는 시점. 이게 꼭 결국은 우리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갈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를 다시 우리한테 지금 던지는 상황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정수 선생님 말씀하시고, 이혜경 선생님 이렇게 쭉 말씀 들은 거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선생님 말씀하시죠. 소리. 저희 센터의 전 센터장님이셨고, 전설처럼 저는 계속 이혜경 전 센터장님 이야기를 계속 들었었는데, 오늘 주민자치회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이런 강의를 종합적인 진단을 좀 들은 것 같아서 너무나 좋고요. 제가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현장 안에서도 일을 몇 년간 했었고, 센터 안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고민되는 부분을 아까 강의 중에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래로부터의 힘이라는 표현을 써주셨고, 그 플랫폼이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의 편성이라는 주민자치회라는 조직 안에서 예산 편성이라는 그 과정이, 참여의 과정이 아주 낮은 수준의 그 초대된 참여의 수준이었고, 그 수준에서의 활동, 그러니까 어떻게 참여를 예산이라는 편성, 참여 예산이라는 편성을 과업처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잘못된 방식이 좀 그 주민자치회는 좀 인식이 그러니까 안착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상 이곳에서 시민들이 주민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 방식의 학습의 일환으로 아까 차담회, 공론장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아직까지는 방식에 관해서 그 공론장에 대한 의미에 관해서 주민들한테 이것을 알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아까 단장님께서 마주보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우선이 되는데, 현장은 주민들은 피로도는 너무 높고,
이것을 어떻게 촉진시키고 누군가는 이 촉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고민은 뭐 우리 모두의 고민이긴 하지만 사실 마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될 고민인데 지금 누군가는 고민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피곤하니까 아 모르겠어 좀 밀어놓을게라는 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그런 마을의 현실이 좀 마음이 조금 힘들고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촉진해야 될지, 어떻게 함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참,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네. 예, 우리 김경수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이혜경 선생님 정리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한다라는 주민들과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도 그 일을 부딪혀서 계속 가고 있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지역사회 지역사회 자치회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이제 그러나 이제 공론장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거꾸로 이 내용들을 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있고 그래서 저도 과연 이렇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그러니까 굉장히 시스테마틱한 체계 속에서 행정을 운영해 왔고 그 시스테마틱한 행정 체계, 그 행정 체계에서 이제 엘리트들을 속아내 가지고 행정고시라든가 이런 거 많은 시험을 통해서 엘리트들을 속아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사실은 이제 주민들에게 굉장히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관점에서 일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정작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정작 가져야 되고 갖고 싶어하는 어떤 이제 그 주권과 자치의식 그다음에 스스로 움직이는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꾸로 역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근데 하여튼 뭐 저는 이제 같이 이제 한국 공론 포럼을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저도 많이 배워가면서 그다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또 하고 말씀하시고 싶은 분은 예, 나중에라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예, 이혜경 전 센터장님. 아유, 네. 아까 이한구 의원님 말씀 사실 그 이야기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요. 네, 충분히 동의하고 그리고 고구마 한 100개쯤 먹은 것처럼 가슴이 사실 좀 답답해요. 특히나 그러니까 그 은연중에 계속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이런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일로 생각했을 땐 더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당사자라는 생각들을 잘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당사자다. 우리가 주민이다. 우리가 시민이고 우리가 국민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삶이 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긴 호흡으로 사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이런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고 궁극에는 민주주의에 다다르는 그 일련의 과정인데 우린 너무 이게 쪼개서 왜 조직화가 안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그 제도하고 정책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주민자치가 정말 실질화되려면 권한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분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건 첫 번째라고 보거든요. 권한이 그러니까 분배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나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그런 힘의 관계나 균형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한쪽으로 쏠리고 있고 이렇게 포획되는 것처럼 보이는 포획된 거죠. 그리고 행정의 시간에 갇혀 있고 그렇게 아까 행정의 그 통치력 얘기하셨는데 스스로 우리마저도 세련된 통치 스타일을 배우면서 주민을 대상화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저희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주민을 그렇게 조직화하려고 대상화해서 사업을 매개로 해서 하려고 하지 않았나? 공론장 몇 개 더 하려고, 뭐 공모사업 몇 개 더 하려고 그러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해야 하고 수치에 매달렸다. 어공으로 들어가서 몇 개 완성했다. 몇 개 완료했다. 5천만 원씩 내렸다. 이거에 우리가 스스로 목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거기에서 확실하게 먼저 권한을 배분하자, 힘을 같이 균등하게 갖자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힘을 같이. 그러면 미는 물론 경험이 없고 자발적으로 모이기 힘들고 시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사회 전체적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의 문제이고 먹고 살기 바쁘게 만들고 뭐 사는 문제, 집이라는 문제, 보건, 의료라는 문제, 공공의료라는 문제, 교육의 문제 다 치이고 개인의 몫으로만 떠넘기는 그런 사회 구조에서 우리를 받아주는 데가 없잖아요. 넘어져도 우리는 사회가 국가가 정부가 우리를 받쳐주지 않거든요. 다 개인의 몫으로 떨어지는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모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와중에도 모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신기한 정도이고 그 씨앗들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고 그 씨앗들이 광장 뭐 전체적으로는 뭐 전 세계에 없을 법한 광장에서 대통령을 바꾸는 다 우리 이웃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신뢰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좌충우돌, 우리한테 시간이 없고 물론 좌충우돌하고 우리가 실행 역량 학습해야 되고 이러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권한과 예산, 호흡이 긴 예산, 저는 주민세가 반드시 지역사회를 다시 환원돼서 기금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살림을 우리가 가지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킨다.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뭐 보듬어 가면서 좀 해보자라는 것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주섬주섬 모이면서 우리 살림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는 제도 속에서 정확하게 다뤄져야 된다. 권한 배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할 수 있다. 한다. 그게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 제1조 2항에 근거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정책인데, 그렇다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시너지 있게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조직화의 방법. 이제 뭐 공론장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공론장 운동도 누군가는 설계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조직화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진행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계속 환대를 같이 하는 분위기와 풍토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 먼저 인식한 활동가들이 좀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활동가들이 그 역할을 하고 그 역할에 대한 인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그 활동가의 성격, 정체성은 주민조직가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조직가. 그래서 주민조직가, 그게 지금 뭐 협치지원관, 무슨 공동체 지원 활동가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뭐 예산을 내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너무 기능적이라 굉장히 편차가 심하고,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주민을 조직하는, 그러니까 일로서의 조직이라기보다는 삶 속에서의 조직화 과정을 할 수 있는 조직가를 사회적 인정 체계라는 정책을 가지고 좀 담대하게 길러내는, 그게 이제 민주시민 이제 교육이 이제 맡아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지원들이 정책으로 좀 많이 우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거냐는 사업 몇 개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잘 모으고 연결할 사람들을 어떻게 길러낼 거냐라는 것에 신경을 좀 더 써야 할 것 같거든요. 결국엔 사람의 집단력이 힘을 가질 수 있을 테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이 지금 당장 저는 지금도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기능적으로 후퇴한 것 같아요. 후퇴된 것 같고, 서울도 중간 지역이 다 무너지고, 사실 인천이 뭘 지키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기준은 공공성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담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공공성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을 갖고 끊임없이 이 현장에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을, 기준과 원칙들을 좀 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도시마다 격차들이 좀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다 이렇게 분리하고 있고 무력화시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완전. 근데 저는 이게 무력화가 과연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자치 현장에서의 경험들이 또 녹록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저는 사람이 길러진다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자치 현장과 연결이 된다라면 지역은 살아있고 사회 구조도 바꾸고, 그리고 사실 시민사회 단체도 건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희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희망의 씨앗은 어디서 오냐면 저는 현장에서 늘 보고 있다.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에 닿는 활동들이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다라는 생각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길었네요. 아닙니다. 아, 예. 어, 뭔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이 우리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들을 던져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조금 어,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원래 포럼에서 우리 김윤정 의원이 그런 얘기했었어요.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전에 주민운동을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어렵게 마을 만들기 또 주민 자치를 해왔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과 그 태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지금 같은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 여러 가지 이제 반성들, 성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조금 더 주도 면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조금 더 명확하게 생기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사업 중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이혜경 전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계와 현장의 중요성에 대한 더 깊은 성찰 같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위 국가 행정이라고 하는 체계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상당히 모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순은 점점 심화돼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관계는 형성될 것이다. 장래를 쉽게 낙관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는 노력에 의해 가지고 상황은 언제든지 바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현안이거든요. 그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 공간을 형성하고 논의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서로 발견하는 과정, 그게 이제 공론장이라고 보고 그 공론장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재발견함과 동시에 또 권력을 형성해가는 그런 경험들을 지속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오늘 머리가 조금 띵띵 아프죠? 어, 그래도 이런 논의가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주제고 힘든 주제인데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그런 거였고요. 바쁘신 가운데도 정말로 강의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혜경 센터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우시더라도 계속 고민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주민자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같이 고민을 해봤다면 또 시민운동, 시민사회라고 얘기하는 그 영역도 역시 상당히 또 어려운 국면 속에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공공성이 약한 국면에서 그 부분을 어쨌든 커버해 왔던 것이 시민운동, 시민사회인데 그 영역 역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국면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원래 포럼에서는 시민운동에 대한 성찰을 박상필 교수님 오랫동안 현장도 관찰을 하시고 했던 박상필 경희대 교수님을 통해서 또 시민운동은 또 여기 우리 최은혜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민운동에 또 관여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시민운동을 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조망을 한 다음에 7월 22일 학예 워크숍이잖아요. 그때 한번 같이 정리를 좀 여러 사람 같이 그때 이제 우리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학예 워크숍 하면서 하루 종일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뽕을 빼보는 그런 시간을 7월 22일 날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같이 좀 고민을 쭉 하면서 쭉 이렇게 내용을 모아가도록 같이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10시가 다 돼가네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랜만에 온 분들 반가웠었고 우리 최은혜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셨죠? 아니요,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네. 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도 오늘 말씀 안 하신 분들도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셨을 텐데요. 같이 풀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그 내용은 이렇게 유튜브로 해가지고 같이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달에 고생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경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머리 아프게 해주셔서.